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취임 3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교육감으로서 지난 3년을 되돌아보고요. 또 남은 1년의 계획과 더불어서 최근 이슈인 자사고 외고 폐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 안녕하세요. 네, 교육감님. 벌써 3년이 되셨나요? 세월 빠릅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 하셨던 그 사업이 9시 등교부터 시작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2014년 9월 1일부터 네. 9시 등교를 전면 네. 실시를 했죠. 네. 상당히 반응이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학생들 반응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아주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네. 아이들이요 너무 좋아해요. 네. 이 우선 성격들이 좋아지고 네. 여유가 있으니까요. 또 부모님들과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예. 한 것이 좋아서 지금은 뭐 아주 전면적으로 굉장히 호평입니다. 완전히 정착했나요? 경기도에서는? 완전히 정착이 된 셈이죠. 고등학생들도 그럼 9시 등교하나요? 대부분 다 9시 등교를 합니다. 네. 오히려 네. 고등학생들 경우도요. 네. 부모님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되니까 네. 학생들의 마음이 안정을 찾을 수 있고 사실 부모님하고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아침 식사 같이 하고 이야기 나누고 네. 이것이 아마 아이들에게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맞벌이 부부 하시는 분들이 좀 여러 가지 불만을 표시했던 거 기억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뭐 지금은 별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네. 다른 프로그램도 만들고 뭐. 그러니까 일찍 네. 가고 싶은 애들 일찍 오고 일찍 오면 뭐 학생들끼리 자기들 하고 싶은 얘기를 하거나 네. 뭐 오히려 자기 시간을 자기가 만들어가죠.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는 일찍 오는 애들에게 학교가 뭐 해줄까?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나오니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거죠. 운동도 하고 예를 들면 할게 놀기도 그럼요. 하고. 네. 그 외에 지금 교육감님께서 3년 동안 내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려고 했다. 이런 부분 중점 사업이 있다. 그런 것 좀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정규 교과 학교에 있는 일반적인 정규 교과 운영에 있어서 학교 전체를 혁신 학교로 만드는 길에 노력을 했고요. 혁신 학교는 이제까지 교육 방법이 바뀌고 학생들이 참여하고 교사들이 열정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아주 우리 한국의 정말 혁신 교육입니다. 김상곤 지금 부총리께서 2009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경기도는 아주 거의 전면적으로 지금 이제 정착이 돼가고 있는 거죠. 전체 일반고를 대상으로 이렇게 혁신 학교 일반 학교 모든 학교가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고 또 하나는 학교 안에 교육 프로그램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학교 밖에 마을 학교를 좀 만들자. 마을 학교는 학교와 달리 학생들 스스로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고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고 하는 그런 학교로 해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마을 학교가 한 860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웬만한데 다 있는 거네요. 31개 시군에 있는데요. 제 욕심으로는 한 3,000개쯤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럼 그게 확산되는 속도를 좀 느끼십니까? 어떠십니까? 빠르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같이 협력을 해서 각 시장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비용도 좀 내시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하고 지역에 있는 여러 교육기관들도 함께하고 예를 들면 미술관, 박물관 이런 데도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마을 학교라고 하면 아무래도 지역 공동체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마을 학교를 어른들이 책임진다든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의 이제 한 프로그램으로서 꿈의 학교라는 걸 시작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기관들도 같이 참여하고요.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남양주 같은 데는 그 영화 촬영소가 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영화 촬영소를 이용해서 거기서 영화 학교를 하고요. 가령 김포 같은 데서는 뮤지컬 스쿨 같은 걸 하고 어떤 데서는 아주 오케스트라를 하는 데도 있고 사진 학교도 하고 이런 공연 기획 같은 것도 하는 데도 있고요. 개그 학교도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겁니까? 아이들이 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대본도 짜고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자기들이 직접 주관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죠. 비보이 춤추는 그룹도 있습니다. 그 교육감님이 그러면 이제 그런 게 궁금해요. 지금 3년 동안 쭉 해오셨는데요. 기존에 물론 그 이전에 이제 혁신교육 얘기하셨던 그런 김상훈 교육감이 하셨지만은
이재준 교육감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을 좀 모토로 해서 경기도의 어떤 그런 교육을 좀 변화시키려고 했다. 어떤 부분들이 컨셉이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게 어떤 거였습니까? 저는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이 4.16이라고 하는 아주 비극적인 우리 참사의 경험을 하고 그때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누구나 다 했습니다. 네.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노력해서 만든 것이 그 4.16 교육 체제. 이것이 아마 교육 전반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데 네. 이제까지 국가가 주도해 오던 그런 교육 체제를 우리 밑으로부터 정말 만들어가 보자. 네. 해서 정말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그런 형태의 교육 체제를 만들었죠. 네. 수천 명의 선생님들과 여러 연구자들이 참여해서 만들어내서 금년 4월 달에 14개 교육청이 모두 네. 다 함께 이것을 진행하기로 하고 네. 이 내용 가운데 대부분이 문재인 대통령 네. 선거 공약에 반영이 되고 그래요. 벤치마킹 했네요. 이번 100대 국정 네, 국정과제. 과제에도 네. 역시 많이 포함이 돼서 이제 앞으로 정말 국가와 지방이 함께 네. 교육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저희 교육자치라는 범주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육관님 예. 말씀하신 거. 본격적으로 교육자치가 국가의 여러 가지 교육을 이끌어갈 수도 있고 네. 혹은 그 기반을 만들어가는 네.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교육청마다 지역마다 다른 그런 교육 모델이 나오고 뭐 교육 커리큘럼이 나오고 뭐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네. 이제 아시다시피 네. 지금 지방의 어떤 그 분권 시대를 가져오려고 네. 한다면 네. 우리가 획일화가 아니라 다양화. 네. 그 지역마다의 어떤 특성을 살려내는 그런 교육. 어. 경기도도 우리가 31개 시군이 있는데 네. 사실상 수원하고 예를 들면 여주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건 나름대로 다른 교육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을 어떤 우열을 다룬다든가 뭐 서열을 매긴다든가 네. 이 등급을 매기는 것이 아니고 네. 정말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역량과 자기 자신의 어떤 이 특성을 잘 살려낼 수 있도록 네. 자기를 좀 더 개발하는 그런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전에 제가 초반기에는 기억에 남경필 지사하고 상당히 협력적 관계를 맺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죠? 정치적인 당은 다르시잖아요. 저는 이제 정당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민주당에서 활동하셨으니까. 예. 남경필 지사는 이제 네. 지금 뭐 바른정당입니다만 지금도 그렇게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나요? 아주 좋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네. 협력하면서 정말 아주 협치의 모델을 만든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그동안 경기도가 김문수 지사 때 네. 지원하지 않았던 무상급식도 네. 경기도가 금년부터 이제 14%를 부담하게 됐고 네. 14%도 액수가 큽니다. 한 1,300억 되니까요. 네. 그리고 이 여러 면에서 협력을 지금 하고 있고 네. 예를 들자면 뭐 학교 시설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네. 또는 뭐 체육관을 짓는다든가 이런 문제까지도 같이 협력하면서 네.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준 교육감 하면은 아무래도 그 외고 자사고 문제, 이 문제 폐지 논란에 아무래도 상당히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강력하게 하신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경기도에는 좀 외고나 자사고가 많지는 않죠. 서울에 비해서는요. 서울에 비해서 저희는 많지 않고 자사고가 2개, 네. 외고가 8개, 네. 그래서 모두 10개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다 재승인 상태인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 10개 가운데 네. 2019년에 하나가 이제 평가를 받게 되고요. 네. 그 2020년에 나머지 9개 학교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교육감님은 지금 외고나 자사고는 폐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저는 이제 그것이 네. 제가 일관성 있게 그동안 해온 학교 교육의 정상화, 이제 어떤 특권화 네. 혹은 정말 이 특별히 어떤 계층화를 만들어내는 네. 그런 것이 아니라 특권과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다 모든 학생들에게 출발점을 같이 하는 네. 모든 학생들을 오히려 경쟁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이 협력하면서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게 옳다. 네. 이런 생각이죠. 네. 1974년에 우리가 평준화할 때도 예. 목적 자체가 그 중학교 학생들이 너무 이 경쟁에 의해서 입학을 해가지고 고등학교에 인류학교를 가기 위한 경쟁이 심하니까 예. 그때 이제 그때 인류학교를 없앤다는 뜻에서 이 평준화를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중학교 평준화. 그렇죠. 네. 중학생들에게 시험 공부를 안 하게 하는 거죠. 네. 고등학교 들어가는. 네. 근데 이것이 지난 한 10년간 굉장히 심각하게 바뀌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중학교에 그 사교육 열풍이 막 불어닥친 것이 예. 바로 이 자사고 특목고를 들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네. 이게 변질되어 온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청소년 성장기에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네. 더구나 청소년기에 좀 더 원만하게 정서적으로 예. 잘 성장해 나갈 아이들에게 예. 그 점수와 등수와 이 서열과 이런 거에서 매여 간다고 그러면 네.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 자사고 외고는 특목고는 없애야 된다. 그런 주장이죠. 그 반발이 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그 문제에 관련해서요. 네. 그런 실제 여론조사를 보면요. 네.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렇습니까? 네. 최근에 그 리얼미터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네. 전체 응답자의 52.5%가 없애는 게 옳다. 폐지에 찬성이고요. 예. 그리고 그대로 둬야 된다 예. 하는 사람이 27%인데 이걸 분석적으로 보면요. 예. 그 폐지해야 된다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50대 이하.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네. 정의당 같은 데고 그다음에 이거 그대로 두자 네. 하는 사람들이 60대 이상. 그리고 자유한국당이나 네. 바른정당 네.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네. 그런 참 이상해요. 그거 정치적으로 이제 교육 문제인데 말이에요. 네, 교육감님. 근데 아무튼 네. 지금 이런 새로운 시대의 어떤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거는 네. 역시 진보적인 계층에서 바라는 것이고 네. 오히려 이 나이 많은 보수층에서는 그냥 그대로 두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뭐 방향은 어차피 뭐 문재인 정부에서도 외국어나 자사고 폐지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김상곤 장관도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이 조사를 해봤는데 네. 이거는 뭐 주간조선이 지난 네. 7월 10일 날 조사한 결과인데 88%가 넘는 선생님들이 이 자사고 특목고를 없애야 된다. 이거에 공감을 하거든요. 네. 이게 뭐냐 하면 그동안 이 교육을 통해서 경제금만 부추겨 온 것이지 사실상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는 기여를 못했다는 그런 선생님들의 판단이죠.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이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면 이것은 없앤다든가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없앤다는 게 학교를 없애는 게 아니고요. 이런 학교들을 일반고로 전환시킨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자사고나 외고가 이제 사실상 뭐 대학 입시의 명문 학원소처럼 돼버렸다. 양성소 같이 됐다. 그런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하나는 결국 이제 자사고 외고가 원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났다. 이런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원래 본래 목적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특목고 같은 경우는요, 네. 우리가 1980년대에 이 여러 가지 특수한 목적, 네. 다시 말하면 국제화 시대에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목적으로 사실 특목고라는 걸 만들어서 외고를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이 변질돼 가지고 그동안에 이 학생들의 상당수가 오히려 그런 목적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예. 오히려 뭐 의과대학을 가거나 뭐 이렇게 해서 오히려 진학을 위한 네. 그런 목적으로 변질된 것이고요. 실제로 그 특목고의 본래 목적을 살려내지 못한 거죠. 네. 그거에 비해서 가령 과학고 같은 경우는 네. 한 94%가 그건 이공계를 갑니다. 그러니까 비교적은 목적에 따라서 제법 올바르게 네. 가지만 실제로 우리가 특목고의 경우에 그 목적에 의한 인재 양성이라는 면에서는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외고라든가 자사고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뭐 지도한다든가 그렇게 방향을 개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폐지하지 않고요? 이미 그런 노력들을 해왔었지만 네. 그게 그렇게 되지 못하고 네. 점점 심화돼가지고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10년간 자사고 외고의
그 서울에 있는 유수대학 네. 입학생 수를 보면 네. 일반 고등학교가 전체 우리 고등학교의 한 95%를 차지하고 네. 외고 자사고가 5%가 채 안 됩니다. 네. 그러나 일반고의 서울 시내 이 고등학교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의 일반고 고등학교가 95%인데 서울에 있는 유수한 학교에 입학한 율이 네. 점점 떨어집니다. 지난 10년간 처음에 한 70% 넘다가 네. 이제는 겨우 50%대 턱걸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결국 이것이 특목고나 자사고가 결국 변질되어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일반고를 좀 더 육성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뭐 일반고에 재정적인 투자를 많이 한다든가 일반고가 외고에 비해서 훨씬 더 수준 높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기관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정치적으로 추진돼야 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진행됐는지. 근데 실제로 이제 그게 잘 안 된 이유가 네. 가장 특목고나 자사고의 경우는 여러 가지 특권과 특혜를 줬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에 있는 용인 외대 부고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유명한 아주 그 외고입니다. 아, 예. 여기는 학생을 전국에서 뽑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 그 자사고의 경우에 가령 안산에 있는 동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네. 경기도 전체에서 뽑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네. 그 학교는 특별히 선택된 아이들이 들어가는 학교고 더나 입시하는 때도 다릅니다. 전기에 그 특목고, 자사고, 이 특성화고 이런 데가 전기에 다 보고 네. 여기에 안 된 학생들이 이제 일반고로 가거든요. 후기로.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이 예. 그 서열화되고 차별화되고 그래서 네. 학생들에게는 일종의 일반고 들어갈 때부터 아예 그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거나 어떤 패배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이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일반고에 가면서 어떤 일반고에서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도 있었던 건가요? 그게? 그런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대안을 삼아야 된다. 네. 이것이 어떤 이 특권과 특혜를 받는 이런 학교를 떠나서 예. 일반고들도 좀 그렇게 변화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천에서 금년도에 처음 시범적으로 예. 모든 일반고를 다 이 교육과 중점 학교로 예, 저도 뉴스에서 본 것 같습니다. 바꿨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외국어, 과학, 예술, 무슨 융합교육, 국제화 이런 걸 각 학교가 선택을 해가지고 부천시와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서 네. 일반고 학생들을 훨씬 더 이 정말 상향식 교육을 한번 시켜보자. 네. 근데 이 좋은 거는요, 이런 학교는 자기가 골라서 가잖아요. 나는 과학 중점 학교를 가고 싶다. 예. 그럼 부천에서 어디든지 제가 갈 수 있으면 가는 겁니다. 네. 추첨으로 뽑지 성적으로 뽑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예술 학교를 가겠다. 그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거죠. 네. 그러나 대부분의 특목고나 자사고는 대부분의 경우 아마 학부모들의 열정에 의해서 애들이 가는 거니까. 네네. 오히려 나는 일반고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천에서 하신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 어떤 성과나 결과가 좀 나온 게 있나요? 금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예. 현재까지는 아무튼 학생들도 만족해하고 네. 부천의 김만수 시장도 아주 좋아하고 네. 이건 시와 교육청이 함께 그 부천 전체의 고등학교를 한번 변화시키자는 그 계획 아래 네.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금년 1년 지나고 평가를 해보면 좋은 아마 결과가 나오리라고 경기도 산하의 생각합니다. 다른 시에서도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제안을 같이 함께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신가요? 벌써 몇 군데가 제안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자사고나 외고 파이지에 반대하신 분들이 교육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 교육의 하향 평준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이런 특권과 특혜를 입는 학교가 5%가 안 됩니다. 전국에. 네. 그러면 5%가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네. 나머지 95%가 희생돼야 되느냐? 이건 사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지금 개혁안을 하나 나온 게 우선 입시를 같은 날 하자. 전기 후기를. 예. 그런 안을 냈습니다만 이제 그건 하나의 첫 단계라고 저는 보고요. 네. 이것을 어떻든 우리 학생들 전체가 기회와 자기의 성장 가능성에
균등한 기회를 줘야 된다. 네. 이것이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하고 학교 교육을 바로잡는 길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예. 이것은 앞으로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언론에서 좀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사고 외고 얘기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네. 예. 새 정부에서 이제 교육 정책과 교육 계획을 내걸고 있는데요. 교육감님 보시기에는 새 정부에서의 새로운 교육 정책이나 교육 계획은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 점들은 어떤 점을 좀 짚을 수 있겠습니까? 우선 이 사회적 합의라는 게 굉장히 교육엔 중요하잖아요. 네. 저도 이제 경험해 보니까 네. 제가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하면 네. 그것이 역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국가교육회의를 지금 만들어서 어떤 국가교육회의가 어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자. 이건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플랜만 네. 말씀하신 거네요. 더군다나 이걸 좀 더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기 위해서 국가교육정책위원회 같은 걸 공식으로 출범시킨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정말 국가교육을 국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근간이 되겠죠. 네.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이 학교에 간에 차별화가 되는 이런 사다리를 다시 정비를 하자 하는 이야기는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아이들을 등급화하고 계층화하고 서열화하고 아이들만이 아니라 학교까지도 서열화해서 간 것은 우리 교육의 큰 병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교육 자치를 정말 실현하겠다. 그래서 유초 중고에 대한 모든 권한을 국가에 지금까지 우임사무로 해왔는데 교육감에게 다 이양을 하겠다. 대단히 중요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예산 부분도 그럼 거론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는 예산도 사실 교육부가 거의 칸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써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실 예산 총칙에 의해 보면 이미 그건 그렇긴 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와 있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교부금을 우리 교육청에 아주 통으로 넘겨줘서 그것을 우리가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현실과는 달리 교육부가 지금 편성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우리 아마 시청자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현재 교육감의 임무 가운데 92%가 국가 우임 사무입니다. 그럼 나머지 8% 그러니까 갖고 하시죠. 그렇죠. 실제로 이것이 주민 직선에 의해서 뽑혀진 교육감이라는 거에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거죠. 누리과정 부분은 이제 새 정부가 탄생했기 때문에 좀 그것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대립과 갈등이 있었잖아요. 네, 누리과정 부분에서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한 50% 부담하고 있는데 그 어린이집 부분을 국가 예산으로 좀 되겠다. 그래서 2분의 1을 완성한 셈입니다. 이건 놀라운 발전이죠. 저는 이 누리과정 부분을 정말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유아교육이라는 것과 유아보육이라는 것을 오히려 억지로 통합하기보다 효율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 선거 있습니다. 교육감님 계획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경기도민의 뜻에 따라서 내년 3월쯤 결정을 하겠습니다.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거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었습니다.